이번에는 영부제를 판정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영부제를 조금 쉽게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5일차에 응용역학 5대2 보아 트러스의 처짐과 각변이에 정리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영부제를 쉽게 판정하는 순서 이렇게 써놨는데 1번 모서리에 위치한 힌지에서 힘 평형을 고려하기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이렇게 돌출된 힌지에서 힘 평형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선적으로 먼저 판정을 해야 되는 거고 잠시 후에 문제를 통해서 볼 테니까 일단 천천히 한번 보면 일단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직선으로 연결된 두 부재에 추가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부재는 영부재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BC와 CD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시처럼 이렇게 하나의 부재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건 영부재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연쇄적으로 영부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가 영부재로 판정됨으로써 다른 부재가 영부재로 판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점의 반력을 고려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는 이렇게 지점의 어떤 지점인지 얘네들의 지점 반력의 종류를 통해서 판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이렇게 글로 보는 것보다 문제로 푸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이니까 천천히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013년 토목직 9급 응용역학 개론 2번 지방직인데 지방직에 출제된 문제인데 지금 다음 그림과 같은 트러스에서 하중이 이렇게 제하가 됐는데 영부재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일단 지금 뭐 돌출된 힌지라기보다는 두 번째 조건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두 개의 직선 부재가 두 개의 트러스 부재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가 연결되면 이건 영부재로 판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좌표 축을 이렇게 잡아봅니다. 이 트러스 이 직선으로 연결된 트러스와 평행하게 좌표 축을 이렇게 x 프라임으로 잡고 여기에 수직으로 y 프라임으로 우리가 가상의 축을 한번 잡아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점에 작용하는 힘들을 한번 볼게요. 이 점에 작용하는 힘들을 한번 보면 우선 이쪽을 따라서 트러스는 충력만 가지니까 이 부재를 따라서 충력을 갖게 되니까 이쪽으로 뭐 F1이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쪽도 F2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F3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점을 따로 떼어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따라서 여기를 따라서 지금 충력이 발생을 하겠죠. 여기는 F1이 발생을 하고 여기는 F2가 발생을 하는데 이 F3를 우리가 분력으로 나눠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X 프라임과 Y 프라임 축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F3가 이 힘이 일단 하나가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뭐 F3V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직각 방향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X 프라임, Y 프라임 축에 대해서 표현을 할 거니까. 그리고 F3에 수평 방향 분력이 있을 겁니다. X 프라임 방향 분력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 F3 H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점에서 힘 평형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 Y 프라임 방향으로 힘 평형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힘이 F3V만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F1, F2는 부재의 축을 따라서 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X 프라임 방향이고 F3H도 X 프라임 방향이죠. Y 프라임 방향으로는 F3V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F3V가 있다면 이거를 만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F3V는 그 다음에 뭐 표현이 되는 게 없죠. 힘평형 방정식에. 그래서 이 F3V는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F3가 0이란 얘기죠. F3V가 0이려면 당연히 F3가 0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트러스 부재가 두 개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가 추가적으로 연결된다면 영부재라는 것을 우리가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 하중이 작용을 하면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왜냐면 요거를 우리가 파란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죠.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하중이 작용을 한다면 이 점의 하중이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 흰 평형 방정식에 p가 표현이 되게 됩니다. p를 뭐 y 프라임 방향의 p를 pv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그러면 y 프라임 평형 방정식에 마이너스 f3v가 표현이 될 테고 마이너스 pv는 0이 되기 때문에 f3v가 0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은 그러니까 직선으로 연결됐을 때 하나의 부재가 연결되면 이게 0부재다 라고 판정이 되려면 이때는 하중이 없을 때만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중이 없으니까 여기가 0부재로 판정이 됐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가 0부재로 판정이 되면 연쇄적으로 0부재가 판정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시 보면 이 두 개의 부재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F3가 우리가 0부재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0이라고 하고 그러면 부재가 연결되어 있는 게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연쇄적으로 0부재로 판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도 0부재, 여기도 0부재. 그래서 총 4개가 0부재로 판정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볼 문제는 2009년 토목직 9급 응용역학개론 8번 국가직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돌출된 힌지에서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텐데 이렇게 돌출된 힌지에도 부재력이 틀었으니까 이 충력이 작용을 하겠죠. 부재 방향으로. 그러면 이 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런 트러스 부재의 충력이 있고 이런 트러스 부재의 충력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F1이라고 하고 이걸 F2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 따로 떼어내서 한번 볼게요. F1이 있고 F2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흰 평형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F1이 있다면 이 F1을 이 점에서 부담을 해줄 부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F2는 부재를 따라서 충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F2 부재는 수평 방향으로 뭐 충력을 부담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F1이 있으면 얘는 평형을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뭐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실전에서 이렇게 풀진 않죠. F1은 다른 게 표현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0이라는 얘기고 또 Y축에 대해서 흰 평형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마이너스 F2는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가 0으로 판정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돌출된 힌지에서 돌출된 절점에서 힌지가 아니고 절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돌출된 절점에서 이렇게 0부재를 판정을 하면 쉽게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얘랑 0부재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0부재가 판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을 적용을 해보면 얘가 지금 두 개의 부재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얘가 하나의 부재가 추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0부재로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기를 보면 두 번째 아래 문제를 보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천천히 한번 적용을 해보면 여기 지금 두 개의 부재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가 추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 얘가 0부재로 판정이 되는 거고 얘가 하나가 0부재로 판정이 됨으로써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직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만 또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얘가 0부재로 판정이 됨으로써 이렇게 추가적으로 우리가 0부재를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쇄적으로. 그리고 나서 위에서 했던 개념을 적용을 해서 여기서 돌출된 절점에서 흰 평형을 한번 만족을 시켜보면 얘를 이렇게 띄어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띄어내면 지금 여기 외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얘를 F1, 얘를 F2로 해보겠습니다. 얘를 F1, 얘를 F2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점에서 Y축 방향으로 힘 평형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P라는 힘을 F1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F1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 P라는 하중 수직력은 F2가 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F2는 수평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P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F1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는 0부재가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F1이 0부재가 아니다라는 것이 판정이 되면 우리가 또 여기서 X축 평형 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수직력이죠. 그래서 얘는 뭐 수평이랑 관계가 없고 F1이라는 애가 이 점에 대해서 이 끝점에 대해서 수평력을 작용을 하는데 얘를 또 누군가 부담을 해야 여기서
수평 방향에 대한 힘평형 방정식이 만족이 되겠죠. 그래서 F1이 있음으로써 F2도 있어야 된다는 게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F2도 우리가 영부제가 아니다. 영부제가 아니다 이렇게 판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돌출된 힌지에서 영부제가 영부제인지 영부제가 아닌지 쉽게 판정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해석하는 거를 좀 습관을 들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지점의 반력을 봄으로써 또 영부제를 판정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얘가 지금 영부제로 판정이 됐죠. 그런데 이 점을 보면 얘는 롤러 지점이니까 이 방향으로만 우리가 지점 반력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얘를 또 F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F2라고 해보면 여기서 이 점에서 또 힘평형 방정식을 한번 볼게요. B점에서. 그러면 롤러에 수직 반력이 있을 거고, 수직 반력은 이쪽 방향으로밖에 없습니다. 롤러는. 그리고 여기에 F2가 있고 여기에 F1이 있는데 우리가 F2는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면 일단 F1은 부재력이니까, 트러스의 부재력이니까 부재를 따라 발생을 해서 수평력밖에 존재할 수 없고, 그리고 롤러도 이 방향으로밖에 작용을 할 수가 없는데 F2가 있다면 Y축 방향으로 힘평형 방정식을 만족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F2가 0이다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이제 영부제 판정법들을 종합을 해서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영부제 문제 중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고, 이 문제는 2013년도 토목직 9급 응용역학개론 17번 국가직에 출제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조금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모든 원리를 다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영부제를 판정하라는 얘긴데, 일단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보면 우리가 처음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이렇게 돌출된 절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영부제가 있다라는 것을 앞에서 배운 개념을 적용을 해서 쉽게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부제가 이렇게 판정이 되면 우리가 연쇄적으로 판정이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돌출된 힌지가 되는데, A점에서 지금 얘를 뭐 F1, 얘를 F2라고 한다면 지금 F1이 있으면 이 A점에서 Y축 힘평형 방정식이 만족을 하지 않겠죠. 앞에서 설명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얘가 0이라는 것을 판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P라는 하중은 얘가 이렇게 부담을 하겠죠. 방향만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크기를.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는 뭐 더 이상 판정을 할 게 안 보이니까 또 이쪽을 봅니다. 이쪽을 보면 여기가 또 돌출되어 있으니까 얘가 영부제라는 것을 쉽게 판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또 연쇄적으로 판정이 됩니다. 이 점이 돌출됐는데 이 점에 지금 뭐 하중이 없으니까 얘랑 얘가 영부제라는 것을 판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 점에서 보면 D점에서는 얘가 롤러기 때문에 수평 반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우리가 조금 처음이니까 좀 설명을 해보면, 여기가 F1이 있고 여기가 F2가 있는데 이 점을 이렇게 꺼내서 보면 지금 요게 없죠. 근데 지금 롤러 반력이 없는 상태에서 얘는 없습니다. 굳이 표현 안 할게요. 그리고 얘가 F2인데 F2가 당연히 X축 평형 방정식을 고려를 하게 된다면 F2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F2가 0이다. F2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예요. 그래서 3번을 찍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를 더 고려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8이 이 보기에서 최대값이었다면 그냥 찍고 넘어갔어도 됐는데 9가 있으니까 한 가지 더 고려를 해봤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점 반력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도 우리가 힘평형을 만족을 해야 되죠. 그럼 이 수평 외력 P를 누가 부담을 할 수 있냐면, 이게 롤러는 부담을 할 수가 없죠. 롤러는 이렇게 수직 반력만 존재를 하게 되니까 여기서 얘가 수평 반력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P를. 그러면 이 점에서 B점을 따로 떼서 보면 여기에 B점이 있고,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밀죠. 근데 얘가 지금 P입니다. A점에서 힘평형을 고려를 하게 되면 얘가 P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롤러의 반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얘를 F1이라고 놔볼게요. 얘는 사실 지금 궁금하지 않은데
F2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수평, 수직 반력도 있겠죠. 그런데 요거는 관심사가 아니니까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X축 방향에 대한 힘 평형을 만족을 하려고 보면 외력 P를 롤러가 받게 되죠. 그래서 F1이 0이다라는 것을 지점 조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부분도 0이다 이렇게 판정이 되기 때문에 총 9개의 영부제가 있다는 것을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